네, 시청자 여러분, 정제세 트러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21편으로 라임 사태는 DLF의 나비 효과, 강남 부자들 당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독일 장기 채권 연계형 투자형 펀드인 DLF에 투자를 해서 많은 어떤 금융 손실을 봤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 작년 하반기에는 DLF의 연장 효과로 나비 효과죠. 라임 사태가 올해 와서는 현재 큰 어떤 금융 사고로 현재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내용으로 벌어졌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그만 나비가 펄럭일 때 우리가 그 큰 효과를 어디인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 조그만 정제수의 트러블 TV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DLF 투자 손실은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이어서 라임 자산 사태는 금융제도권 펀지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DLF 현재 펀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LF 판매 현황을 본다 그러면은 현재 총 한 8천 2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거의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48% 이상이 되죠. 우리은행이. 그리고 하나은행이 한 47%. 그리고 개인들이 현재 거의 한 7,300억 정도로 개인 비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지금 법인 판매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한 80% 이상이 현재 지금 개인 판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금리 연계형 DLF 상품 구조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현재 이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절차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확한 보도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이 상품이 국내 증권사와 은행에서 만들어서 이 자산운용사 운영을 해서 손실을 본 거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 이 독일 현재 장기 채권인 경우에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증권사라든가 자산운용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계 IB, 특히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계 은행, 저번에도 제가 전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이치뱅크가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뱅크의 현재 IB가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IB가 이 상품 구조를 이미 플랜을 해서 확정을 해서 이 국내에 있는 IB 현재 도이치 국내 지점의 법인에서 현재 국내 증권사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증권사는 현재 애국계 IB 국내 지점과 현재 손을 잡고 이 상품 구조, 그래서 해외 금리 연계형 DLF라는 상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는 이 확정된 이 상품을 현재 최종적으로 발행하기 전에 현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은행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상품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수익률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알다시피 현재 22가 발행되고 있는 장기형 현재 채권인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로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도 없듯이 현재 애국계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 채권에 대한 현재 연계형 DLF 상품을 국내 증권사가 정확한 이해도가 낮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도 과거 플러스로 운영이 됐던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그 수익률을 아마 시뮬레이션을 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국내에 있는 1금융권에서는 과거에 운영했던 채권 수익률로 현재 계산이 돼 가지고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확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아마 이 상품 구조가 확정이 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애국계 IB, 특히 도이치뱅크가 가장 의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독일 만기 10년물을 샀을 때에는 과거 같으면은 높은 이자를 받았지만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채권을 샀기 때문에 그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고위험,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상품 기획을 했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손실을, 자기들이 채권을 샀던 손실을 다른 상품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어떤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는 그 이해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을 증권화해서 발행이 됐을 경우에 현재 이 DLF, 이 자산운용사가 현재 국내 증권사와 은행 간의 설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레버리지 론으로 보통 한 400% 정도 현재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현재 그 펀드를 운영을 해서 그 규모가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8천억 정도가 넘는 규모로 현재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현재 은행에서 판매됐던 것들을 거의 8천억 이상을 현재 연계형 DLF 상품을 현재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 현재 이 서비스 업체 애국계 IB하고 현재 국내 지점 IB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3.4%, 우리 현재 이 펀드를 현재 판매했던 은행은 1%, 증권사는 0.3%, 자산운용사는 0.0001%를 현재 가져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펀드가 현재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의 원금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국계 IB가 거의 돈을 다 가져가는 현재 그런 어떤 구조로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국채 금리 추이를 현재 이런 상품이 나올 때는 이 금리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손실 계수가 과거에는 이 플러스 금리만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손실에 대한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손실 계수에 대한 계수값을 잘못 고려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현재 지수와 연계된 상품이 ELS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ELS 상품이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1000으로 떨어진다면 거의 50% 이상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 국채 금리도 1%에서 0.5%로 하락하게 된다면 거의 알다시피 50% 이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효과와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하반기에 ECB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또 보도가 돼 가지고 그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 표를 보한 같이 2018년도 8월 달에 발행되는 현재 금리가 0.34mm 1년 후에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까지는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혀까지 떨어졌던 금리를 가지고 현재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고위험 그런 상품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구조를 본다 그러면은 현재 그 행사 가격이 현재 0.25입니다. 0.25. 그래서 0.25에서
이 이상으로 만기 시까지 현재 이 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현재 그 연 4%의 수익률을 갖다 실현하게 되고, 이 행사 가격에서 이 금리가 0.01% 하락할 때마다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0.65%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98%까지 원금이 손실이 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뭐 거의 100%죠. 그래서 앞전에 봤던 그래프 같이 0.75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발행된 이 DLF 상품 같은 경우는 깡통 계좌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실을 현재 투자자들이 봤지만 그 이익은 이 상품을 기획했던 독일계 추정권대 도이치뱅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IB 현재 은행에서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도가 충분히 이해하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금융 사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펀드 유형별 판매 금액은 현재 그 판매가 현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판매 불가능으로 현재 사태가 벌어졌는데, 현재 라임 자산운용사에서 현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사모채권이 현재 남바가 있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거의 3,800억, 매자진이 현재 2,190억, 그 다음 무역금융 현재 이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최대 한 1조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또 뒤에도 발표를 하지만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 더 큰 규모 1조 한 6,700억 정도가 손실이 난 거로, 현재 판매가 불가능한 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임 운영 모자펀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펀드가 뭐고 자펀드가 있습니다. 이 자펀드라는 것은 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 기초적인 이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자펀드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펀드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자체가 거의 폐쇄형입니다. 이 폐쇄형 같은 경우는 바로 판매가 안 되고, 보통 현재 이 펀드가 만기가 되는 시점에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자들이 이 폐쇄형 같은 경우는 투자를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현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펀드 개별별로 현재 모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이 모 펀드가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 자펀드에 대한 수익을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 자펀드를 모아 가지고 이 모 펀드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폐쇄형이 개방형으로 바뀌게 되고, 현재 이 모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쪼개서 이 자펀드의 수익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판매 중단된 라임 주어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펀드 개수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발표된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모 펀드가 3개가 있는데 총 15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 세턴 2호 이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1호, 4호, 8호, 15일 등등등등이 있는데, 올해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보신 바와 같이 설정액이 398억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48%,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5%, 19%, 17%.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이 현재 자펀드가 157개가 있는데, 이 157개가 전부 다 현재 손실 중에 있고 모 펀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다 손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판매가
중단된 그런 형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단된 모펀드는 3개입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한 펀드 이름이 하나가 사모채권 펀드로서 라인 플루트 F1D 1호이고, 두 번째 현재 이 모펀드 이름이 라인 데티CO, 이거는 이제 매자진 투자 펀드입니다. 하나는 사모채권 펀드고 하나는 매자진, 그리고 무역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CB와 BW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펀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역금융에 대한 그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펀드가 전부 다 환매가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 펀드에 편입되고 있는 이 CB 전환산채로 합니다. 이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상품이라서 유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현금화가 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뒤에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CB 같은 경우는,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채이기 때문에 금리가 결정돼서 이 높은 그 고금리를 현재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이 BW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채권으로 더 높은 금리, 이 CB보다 더 높은 금리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신주로 주식이 발행될 경우에 싼 금액으로 주식을 사서 그 보유를 해서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높은 이익을 추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으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CB와 현재 BW입니다. 네, 이런 상품으로서 이제 구성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 자펀드를 이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폐쇄성이 대부분인 이 비유동 자산펀드를 개방형 구조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현재 만들어서 현재 판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 같은 경우는 매월 1회 판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형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에서 3년 한기이기 때문에 만기가 돼야만이 현재 판매가 가능하지만은, 개방형은 매월 1회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께서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바로 판매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개방형을 선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 자산을 운영해서 운영한 모펀드와 자펀드 편집 구조를 본다 그러면은, 앞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이 개별 자펀드가를 형성을 해서 이거를 이 모펀드 이름을 정해서 보시는 것 같이 1호가 현재 이 모펀드가 하나 1호가 있고 모펀드 2호가 있습니다. 1호 이름은 사모채권 투자 모펀드로서 플루토, 또 2호 펀드는 테디 CEO. 뭐 이래서 요 부분은 거의 매자진 투자 개념이고, 요거는 거의 사모채권 투자 모펀드로서 여러 개 현재 자펀드를 이어서 이 자펀드가 이 모펀드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현재 그 수익률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모펀드 투자 이 모펀드는 개방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설명한 것 같이 CB는 주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고, BW는 현재 이 채권, 현재 채권을 가질 수도 있고 주식을 싼 가격에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CB는 당연히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W는 채권 원금과 이자를 받고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어도 더욱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BW 같은 경우는 현재
채권을 발행했던 기업이 상장이 안 된 기업이 상장을 할 경우에는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서 현재 이익을 볼 수 있고, 현재 상장이 된 기업인 경우에는 추가 공모를 할 경우에 싼 가격으로 또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PW는 그 유리한 조건에서 그 회사채를 현재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새 와서는 또 매자재이라고 해가지고 CB와 BW 혼종, 이게 중간 단계에 있는, 이게 아마 이태리 용어인데 이런 단계에서 아마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어떤 중간, 또 혼종이라고 볼 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자진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 사채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발행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금리는 낮지만은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보장받는 채권, 주식을 통한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주가 하락과 디폴트로 펀드 수익률이 이미 최저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 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미 현재 이 채권이 주식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고, 이 주식으로 전환된 기업, 투자한 기업들이 이미 이 주식이 하락이 돼서 손실이 크고, 어떤 기업들은 이 디폴트 상황까지 와가지고 펀드 수익률이 거의 최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중단된 사태 원인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CB, BW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시장 평가를 해서 다른 기업의 주가와 연동해서 이 시가 평가가 안 좋게 되면은 구태여 주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은 현재 원금을 그대로 회수를 하면 되는데, 이미 현재 그 주식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어떠한 기업은 현재 CB인 경우에 거의 디폴트 수준이 왔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거의 한 80%까지 현재 가치 추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판매가 중단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은 2019년 7월에 채권 파킹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 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유리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을 해서 표기 수익률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구조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다고, 이게 가짜 서류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나온 건데,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작년에 떨어진 어떤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CB하고 BW를 발행한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펀드 수익률이 급락을 하게 되고 환구, 청구 금액이 매우 더 커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아마 현재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 자산운용사에서 현재 투자했던 주요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 하락률, 현재 그 두 가지 펀드에 대한 주가 하락률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보신 바와 같이 현재 11개 기업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현재 종가를 보니까 현재 한 3,300억 정도가 현재 이미 하락에 의해서 증발이 됐다. 그래서 이 11개 기업이 아마 작년 하반기에 연합체를 구성해서 현재 자기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업들이 알다시피 순식간에 주가가 하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했던 CB, BW가 급격하게 떨어진과 동시에 손실률이 커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펀드인 무역금융펀드, 일명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방송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CE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다 그러면은 해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결제, 운임, 원자재 구매 및 가공 비용 등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담보형 대출 채권을 발행하여 레버리지 론으로 펀드 형식으로 상품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현재 CLO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입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현재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현재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가 근본 원인이 돼가지고 금융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기지 대신에 현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 담보용 대출 채권 이 부분을 현재 담보부로 증권화 해가지고 상품화 시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이 중심이 돼서 라인 자산운용사를 현재 선정을 해서 TRS 계약을 하게 되고 신한금융은행이 3,600억을 라인 자산운용에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한 2,400억을 모아서 규모가 한 6천억 정도의 규모의 미국 무역금융 대출채권 담보부 펀드인 CLO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투자 금액이 미국에 있는 IIG라는 현재 CLO를 운영하는 현재 헤지펀드 이름이 IIG입니다. 그 회사 펀드의 40% 2,400억을 현재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본다니까 이 글로벌 무역금융 헤지펀드 내국 가운데 미국 IIG는 투자 당시에 이 IIG가 이 만들었던 현재 CLO 펀드 이름인 STFF 펀드가 판매 중단이 이미 돼 있던 상태였고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무역금융 대출 채권에 디폴트가 설치돼서 미국 증권거래 SEC가 펀지 사기 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이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이 서로 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6천억 정도의 규모 중에 40% 2,400억을 현재 이 펀드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펀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2013년도 유동성 위기가 오자 또 도이치뱅크가 또 나옵니다. 도이치뱅크의 주선으로 2억 2,200만 달러의 규모의 CLO 이 담보부 증권을 조성해서 펀지 사기에 동원을 했던 대표적인 이 사기 대출 담보부 증권 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사기 펀드 펀지 사기 펀드의 신한금융투자와 라임 자산운용이 TRS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6천억 정도의 규모를 현재 형성을 해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 무역금융펀드는 현재 한국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펀지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무역금융펀드가 편입한 헤지펀드 STF라고 하죠. 이 CLO 만기가 다가오자 가짜 매출 채권을 떠넘기기 위해서 2017년도에 조성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미국 IIG가 이미 자기들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미 현재 디폴트가 되어 있는 매출 채권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같은 구조는 만기가 3년에서 5년이고 이 개방형으로 전환이 됐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라임 현재 자산운용이 현재 40%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깡통 계좌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펀드 손실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한 뒤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금을 또 다른 신규 유치한 투자금으로 메꾼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경제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개인이 현재 한 2,400억, 신앙 금투가 현재 3,500억, 총 6천억 정도의 손실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태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임 사태의 정점은 현재 작년 7월 달만 해도 이 라임 자산 운영 펀드가 현재 거의 한 6조 원 정도 됐는데, 이 9월 달, 10월 달에 판매 조치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한 4조 3천억 정도의 현재 펀드 설정액이 현재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앞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약 한 1조 6,700억 정도가 현재 모 펀드 3개가 현재 사고가 터졌고, 또 그 중에 이 전체적인 구매 중에 부동산 펀드가 한 1조 원 정도가 캄보디아, 현재 캄보디아 부동산 펀드에 현재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이도 아마 부실 현재 펀드로서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매 중단 조치 이후에 현재 금융감독원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불안전 판매 여부를 현재 곧 결정이 날 상태이고, 이 배상 금액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배상 금액은 현재 알다시피 법무법인을 설정을 해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라임에서 주장했던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현재 모 펀드가 크게 4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자펀드가 현재 157개, 무역금융은 16개. 그래서 이 판매 중단된 금액이 현재 4개 모 펀드를 합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1조 6,700억 정도. 그래서 대규모 현재 펀드 사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무역금융펀드 TRS, 이 TRS 같은 경우는 이 증권사가 현재 운영 자산사를 대상으로 자산을 사고 팔고 그 손실과 이익을 운영사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파생상품으로 또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아마 한투증권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로 만기일 6개월 내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팔아서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 금액으로 연 5에서 7% 수익을 더해서 상환하는 구조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아마 강남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입소문이 타기 시작을 해서 현재 이 강남 부자들한테 매우 인기 있는 상품으로 현재 알려진 그런 펀드로 현재 투자를 유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000명 이상의 고액 투자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이 아마 깡통 계좌를 이미 형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법무법인을 현재 설정을 해서 채권 추심,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번 방송에 말씀했던 것처럼 국내에도 이 시에로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이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에 약 한 2.2조 불 정도 달러로 날라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향후 금융위기에 내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터진 이 무역 금융펀드도 이 시에로 상품 종류의 하나다. 그래서 향후 추세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금융 사고 및 피해를 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합니다.